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기금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소속 한인들이 타임스퀘어에서 북한 인권의 암담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뉴욕의 첫 에볼라 환자 크레이그 스펜서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동포회관 소유권 문제를 놓고 퀸즈 한인회 이사진과 추진위가 뒤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학군에서 여전히 이민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본선거를 앞두고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기금재단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투표는 유권자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투표권이 있는 아시안 이민자들도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아시아 이민자들을 위한 공정한 투표 환경 설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기금재단이 내일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매년 실시되는 선거에서 유독 아시안 아메리칸만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바타말라 변호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즉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n years past, Asian American voters have been required to prove citizenship. They've been segregated into separate voting lines, Asian-only voting lines, and they have been denied language assistance, which is required in many places. So that's why we need to be there with volunteers to protect the rights of Asian American voters across the country. 미국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아시안 유권자들을 소수 인종으로 치부, 이들의 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이민자들은 현재까지도 투표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높은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 절차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So we have over 550 volunteers that received a training from us, a 90-minute training that we personally gave to each and every one of them to instruct them on what voters' rights are on election day and what to do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ose rights. They call the problem into us and we instruct them what to do on how to resolve the problem. 뉴욕 이민자연맹은 투표소에서의 인종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시안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탈북 여성과 북한 인권단체 소속 한인들이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에서 북한 인권의 암담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굶주리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맨하튼 타임스퀘어.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관광객으로 정신없는 틈에 분주히 움직이는 4명의 한인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작은 책자를 나눠주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이들은 탈북 여성 이순실 씨와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북한 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억압된 인권을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 실화를 설명한 작은 책자를 나눠주며 세상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냥 캄캄한 그냥 수용소입니다. 그냥 철창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 북한인민들이 얼마나 캄캄하고 아픈 상처와 또 그런 것들을 안고 살고 있는지 우리 그 미국 사회는 잘 모릅니다. 지난주 북한 인권 상황 보고를 위한 유엔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기도 한 이들은 유엔이 하루속히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길 바란다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유엔의 회원국 그 대표부를 찾아서 또 저희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편 지난주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마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하순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40여 개 나라가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야만 북한 인권 결의안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의 첫 에볼라 환자 크레이그 스펜서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실시됐지만 아직 추가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스펜서를 격리 치료 중인 의료진들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니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귀국했던 스펜서는 지난달 23일 맨하튼의 벨뷰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전에 항바이러스 및 혈장 치료를 한 데 이어 에볼라에서 완치된 낸시 라이트볼의 피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치료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치료를 받았던 에볼라 감염자들은 모두 완치됐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스펜서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감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펜서의 약혼 여인 모건 딕슨과 친구 2명은 감염 우려 때문에 자택에 격리돼 생활해왔지만 친구 1명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풀렸습니다. 다만 하루에 2번씩 체온 측정 등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죠. 그런데 이 동포회관 소유권 문제를 놓고 일부 한인회 이사진과 추진위가 뒤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동포회관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은 지난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류재봉 회장과 김광석 이사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동포회관의 소유권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사회와의 논의도 없이 퀸즈 한인회의 전체 결정사항인 것처럼 한인사회에 공표하고 기금 모금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동포회관의 소유권을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넘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관 추진위 측은 모든 절차를 공표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현재 퀸즈 한인회가 회관 건립에 필요한 금전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손을 잡은 것이라며 소유권 문제에 따른 우려는 이후 운영위원회 설치 등 법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건립 추진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회관 건립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모금한 후원금은 모두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민자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들에 관해 실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이민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정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각 학군의 입학정책 검토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군이 불법 체류 신분을 포함한 이민자 학생들에게 부당한 입학 장벽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뉴욕 시민자유연맹의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던 주내 139개 학군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위법 행위가 드러났던 학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그레인넥, 벨리스트림 13학군 등 나소 카운티 5개 학군과 아미티빌, 베이쇼어 등 서포 카운티 7개 학군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학군은 모두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스트메도 학군 등 일부는 사회보장번호나 카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교육법은 5세에서 21세 주민에게는 고등학교까지 무료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학생의 나이와 주소를 물어보는 것 외에 학생이나 부모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출생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주 교육국에 전달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교실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 규정을 없앤다는 방침 하에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휴대전화 허용을 결정하려 했지만 뉴욕시 교장협의회에서 휴대전화 도난과 분실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계속 연락이 닿기를 원하는 데다 사이버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교육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을 보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왕따가 심해질 수 있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문자나 게임에 정신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뉴욕주가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이제는 벌금에 그치지 않고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일 주저녁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운전 중 텍스팅 사용자와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텍스팅 존을 설치하고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셀폰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을 하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 50에서 150달러, 재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텍스팅이나 운전 중 통화처벌 강화법이 발효되는 이번 달부터는 벌점 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 미성년 운전면허 소지자와 필기시험 통과 후 러너스 퍼밋만 소지한 운전자들이 최초 적발될 경우에는 12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재적발 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운전 중 단순히 핸드폰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습관적인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과 심사 능력이 개선되면서 자산 건전성이 호전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31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BBCN과 뉴뱅크, BNB 하나은행 등 8개 한인은행이 보유한 30일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이 2억 3,28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억 4,612만 4천 달러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올해 2분기 부실 대출 2억 4,145만 4천 달러와 비교해도 3.6%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부실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포함한 악성 무수익 대출은 1억 8,423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6.1% 줄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최근 대형 은행들이 급증하는 부실 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둔 것으로 한인은행들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과 심사 능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BBCN과 뉴뱅크, BNB 하나은행, 뉴밀레니엄 은행의 부실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윌셔은행과 우리아메리카, 신한은행 아메리카, 노아은행 등의 부실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